2020년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37대 1이었다고 합니다. 4,985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총 18만 5,203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대학생과 취준생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수가 안정적인 정년 보장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꿈을 위해 가슴 뜨겁게 도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정적인 생활만을 위해 특정 직업군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처럼 느껴집니다. 청소년 전문가 남경현 교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쏠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청소년들은 넓게 보고 광범위한 곳에서 자기를 탐색하면서 여러 직업들을 좀 이렇게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제가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2가지가 첫 번째 공부해라. 두 번째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20대 후반까지 들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진로 수업 하는데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꿈이 뭐야? 7급 공무원이요. 왜 7급 공무원이 꿈이야? 엄마가 이거 하면 행복하대요. 돈, 안정. 그런 가치들이 사회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돈, 안정.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너무나도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캐나다만 해도 제가 그 나라의 어른들 자체가 아이들이 자연에서 파크에서 노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도 그 체험하고 노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9학년부터 중학교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발견한 거를 집중적으로 연마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 강요받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각자의 학생은 처한 집안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의 성향도 다릅니다. 어떤 부모님은 교수님의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한창 공부할 시기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을 일종의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타협해야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아이에게 그거를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경현의 꿈의 목록이란 걸 제가 직접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쓸 때 최소 100개 이상을 써야 돼요. 왜 100개 이상을 써야 되냐면 한 3, 40개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쉽게 써요. 나 뭐 사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뭐.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발견하게 되고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수님은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꿈의 목록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목록으로 인생을 바꾼 한 여성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동대문에 있는 중학교 통합장 통합장의 여자친구였어요. 그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걔를 되게 싫어했고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게 기억이 나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학교 사회복지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처음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걔는 학교를 자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제가 했던 거 그 꿈의 목록을 그때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생님 사실은 학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공부도 막 하더니 자기가 대학 가면 꼭 이루고 싶은 꿈을 50개를 적었어요, 걔가. 근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교를. 근데 그 50개 꿈 중에 몇 개 이룬지 아세요? 몇 개? 49개.
하나 못 이룬 게 뭔지 아세요? 세계여행.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요. 1년 동안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서 작년에 세계여행을 1년 동안 다녀왔어요. 직업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 중 유일하게 선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은 정답을 찾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건 자기 안에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껏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왔던 시간 아니면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나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현아, 너 뭐 하고 싶어?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너 뭐 하면 행복해? 그리고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좀 적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한테 물어보고 좀 답을 찾는 이런 훈련들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진로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방황의 끝의 열쇠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지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 준 건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나랑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 중요한 직업이 결정되는 10대와 20대에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한 탐색을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훈련. 여러분도 꿈의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래희망 채널이었습니다.